일본이 왜 갑자기 반도체 수출 규제 카드로 결국 자기네도 피해를 볼 것인데 한국을 공격했을까요? 예상치 못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더 큰 파장과 기폭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 정확히 아베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가 피해를 볼 줄도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줄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치밀하게 조사해서 100가지 소재를 가지고 공격할 거라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불과 4개월이 흘렀습니다만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과 조치들은 참으로 치밀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와 극우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의 반도체 소재와 부품, 양산 체제를 재정비하는 절호의 기회와 국가적 지원 명분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일본은 안보와 관련된 수출 품목이라는 규제 이유를 강조하면서 한국은 그렇다면 안보 목적의 한일 간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서두가 길어졌습니다만 반도체 수출 규제는 아베 신조가 부인과 함께 사학 비리로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외부로 여론을 돌린 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 계략에는 한일 간 갈등 요인들을 이용하고 극우들을 선동해서 바로 들통나지는 않았으나 그간의 일본의 행적들을 통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베 신조의 얄팍한 술수로 벌어진 한국 수출 규제는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정세에 대비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소미아 관련 4가지 시나리오를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만 파기하는 것, 지소미아와 T사 모두 파기하는 것,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정보 공유는 정지하는 것, 그리고 현상 유지입니다. 한국이 지소미아와 T사 파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선언한 배경에는 애초에 지소미아가 한미일 지역 동맹 협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은 북한과의 통일 문제도 안고 있고 한국 전쟁의 당사자인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적대 동맹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구상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의미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이유를 자연스럽게 제공해준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출 규제에 대한 지소미아 종료를 바꿀 대의 명분은 현 시점에서는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되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아베 신조가 촉발시킨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 물밑에 있던 한일 간 문제들이 한꺼번에 모두 불출된 형국입니다. 아베 신조가 일개 자신의 정치 생명 부지를 위해서 자초했거나 아니면 한국과의 긴장 고조를 이용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 만들기를 의도했던 간에 국가 대 국가 간 엄청난 역사적 과거를 단지 과거로만 알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도움이 안 된다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국민 감정을 이용하기를 계속한다면 이미 변화된 미국이 없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생각했을 때 일본은 과연 한국과의 협력 없이 안보는 물론 경제 회복은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만 해도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물론 그나마 나은 미국과의 교역도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고 유럽에서조차 일본의 5대 자동차 기업들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40 등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자동차 왕국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할 정도이며 세 번째로 큰 시장인 한국에서도 화를 자초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일본의 텃밭이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삼성, LG, SK, 현대, 포스코 등에 밀려서 수조 원대의 적자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중남미, 중앙아시아, 그리고 사우디, 아랍, 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독일을 대표하는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도 중국도 장기 불황에 주춤하거나 어려운 상태이고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만이 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여전히 6%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특히나 중국은 중남미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여러 나라에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렵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바야흐로 어떤 형태로든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현 시점이 그 분기점일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의 의중이 일본 정부에 전달될 경우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스터 똘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